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글쓰기 공부 여행을 함께할 최복현입니다. 오늘 첫 시간은 글을 쓰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그 유행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9988234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요게 100세 시대에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만 앓고 사흘째 되는 날 죽는다라는 게 이게 100세 시대예요. 근데 요즘은 이 말이 바뀌고 있죠. 이를테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만 앓고 사흘째 일어나서 다시 살아서 120까지 산다라고 하는 120세 시대예요. 그런데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왜냐하면 120세 시대에 120까지 산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행복할까요? 아니면 불행할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120까지 산다는 건 정말 행운이고 행복한 일이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120까지 산다라는 게 지옥 같은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120세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기로 하죠. 세계보건기구인 WHO 그 구조에 보면요,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건강이란 신체적으로 완전히 안녕할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안녕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전에는 건강하면 우리가 신체적인 건강만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제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글쓰기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120세 시대에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가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따라서 신체적 건강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신체적 건강이라는 것은 그 소위 말하면 그 영양가 있는 음식 잘 먹고, 또 환경 좀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운동 요거 꾸준히 하면 건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체적인 건강의 문제는 많이 해결되어 있고 불치병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정신적 건강이죠. 정신적 건강에서 가장 우리에게 좀 심각한 질병이 있다면 아마도 우울증 요거 꼽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치매라는 거예요. 특히나 120세 시대에는 이 치매가 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그렇다면 글쓰기와 우울증, 치매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 얘기를 좀 이야기하도록 하죠. 자, 신체적 건강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정신적 건강부터 글쓰기와 연관시켜서 한번 보자라는 것이죠. 자, 우리 우울증은 왜 생길까요? 이 우울증이라는 건요, 요거는 이제 소위 말하면 알매서 오는 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울증이란 이 바보는 절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글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만큼 많이 안다라는 것이고 뭔가 욕구불만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따라서 이 많이 알고 있다, 그리고 욕구불만이 있다. 그래서 나는 글을 쓰고 싶다.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이제 우울증은 글쓰기와 어떻게 관계가 있나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를테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먹고요, 그냥 싸지 않고 그냥 있으면 우리는 소화불량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접해요. 특히나 21세기에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많은 정보를 접하며 살아가죠. 그리고 그 정보는 전부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들어온 정보를 우리가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그것이 우울한 상태로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깊이 들어가진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테면 자기 안에 쌓여있는 그 욕망의 문제들을 누군가에게 수다를 떨거나 다른 방식으로 풀지 않으면 계속 우울한 상태가 지속이 된단 말이죠. 따라서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쌓여있는 비밀들 또는 그 쌓여진 욕망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 보자고요.
수다를 풀자. 수다를 풀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글을 쓰면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하나 더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프로이트 심리학에 보면 이제 포르다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포르다. 어떤 어머니가 프로이트 선생한테 와서 상담을 합니다. 그 아이가 엄마가 외출만 하면 모든 물건을 다 집어던져서 방을 온통 어지럽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 아이의 버릇을 고쳐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어머니가 프로이트 선생한테 조언을 구했어요. 그러자 프로이트 선생이 어머니가 외출한 다음에 아이를 지켜봅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머니가 나가자마자 자기 손에 쥘 수 있는 물건을 전부 집어던져요. 그러면서 포로 하고 던집니다. 이때 모습은 아주 분노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어쩌다 하나가 다시 자기 앞으로 딱 돌아오면 다 하고 다라는 말과 함께 웃음을 지어요. 이것을 본 프로이트는 이렇게 해석을 해줬죠. 이 아이는 당신이 외출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외출을 삼가십시오 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그의 말을 따랐더니 이 아이가 버릇이 고쳐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왜 이 예를 들어드렸을까요? 이 포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던진다, 밖으로 던진다라고 하는 건 어머니가 외출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다 하니까 기뻐한다라는 건 어머니가 들어왔다라는 걸 프로이트가 해석을 해낸 것이죠.